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제가 녹화를 할 때 시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방송을 보실 때의 시간과 제가 녹화했던 시간을 좀 차이를 인지하시기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오늘 낮이었죠? 낮에 오후에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공개방에 늘 공개를 했었었는데, 제가 여러분 공개방에 그걸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따라하다가 물릴까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디테일하고 작은 타점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허세. 허세가기보다는 내가 맘먹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운전하고 있었을 텐데, 사실 중간에 제가 잠깐 뭐, 딴 거 할 때 반등을 하길래 이거 체크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자기 자리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자리에 와서 반등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하면 물려버리거든. 제가 그래서 그게 싫어가 제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제 일과에 집중을 못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 뒤로는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임을 넘기죠. 왜냐하면 계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강조한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부담 가지기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적에는 저점이든 고점이든 하나만 잡아내시면 돼요.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측과 대응이 잘 버무려졌을 때 극도의 수익이 잘 많이 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점 고점은 다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레벨이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내공이 안 된 애들이 고급 무공을 배워서 뭐 갑자기 주화인마에 빠진다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자꾸 큰 걸 자꾸 넣으려고 그러거든. 여러분들 그릇을 가꾸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백테스팅이라고 지난 걸 테스트하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예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흘러갔는지를 보시고요. 흘러갔다면 내가 어떻게 베팅할 수 있었을까? 어떤 근거로 그런 예상을 했었는지 그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그 당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했었어야 됐었을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계속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변수들이 가지고 뭐 규칙성이라고 하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이런 게 생기더라.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이런 게 생기더라. 근데 그게 사실 1대1의 대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진짜 수학 공부할 때 y는 fx다 해가지고 y는 x에 대한 변수에 가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차트는 최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 최소 세 가지가 뭐냐면 시간, 그리고 그 좌표축이 x축이 시간이니까 시간, 그리고 그 뭐 시기냐, 그리고 그 거래량, 그리고 변화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울기죠. 그 변화가 나와야 그 다음 결과치가 나오는 거고 치역이 나오는 거거든. 최소한 시간과 거리량은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변화율은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를 우리 활용해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예상을 하시고 그걸 확인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변수들 대입을 하겠죠. 뭐 거리량은 얼마고, 뭐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고 이렇게 했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건 대입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변수들이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수히 많겠죠. 우리 엘리어트 파동은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모여서 특정 규칙성을 이룬다가 전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보면서 막 ABC 하면서 딱딱 타점 잡으려고 하시는 게 사실 뭐 순간은 맞아요. 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낮에 벌써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타점은 잘 맞는데 그 다음은 사실상 모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조드리는 건 계좌 관리고, 지금 앞으로 2022년 정도가 되게 된다면 아마 시장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울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6배, 5배 버신 분들 그거 반토막 나는 게 일도 아닐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현금화 좀 시키세요.
지금은 돈을 모으실 때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서 사실 뭐 공업방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것들을 소정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뭔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뭐 어쩌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뛰어다니고 정식으로 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아직까지 조금의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고 개인 작가가 좀 바쁘다 보니 많이 못하고 핑계를 자꾸 대고 있지만 저는 한테는 안 좋아요. 저는 시장이 좋아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 방송이 활성화될 거니까.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는 정말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우리 뭐 법제도상 이렇게 사세요, 파세요라는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코인 아직까지 그 범죄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뭐 즉 제재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제재가 12월 7일부터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걸렸는데 제재에 걸리는 순간 제가 텔레그램을 링크를 올릴 거거든요. 그 정도 체크하고 계시고. 아무튼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시고 이런 힘든 시장이 앞으로 연출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시장 연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짜님 놀리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시장 연출이 될 겁니다. 사고하시고 그리고 좀 제가 또 맨날 놀리고 하시는 그 상그지님 그래도 너무 능력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실력 있으신 분인 거 압니다. 근데 제가 맨날 반틈 짐신 반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대방장이니까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재수 없다 이런 컨트롤을 쓰는데 뭐냐 아마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자기 자신도 있고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트레이더의 삶을 오래 사셨고 그에 대해서 이미 성공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간 삶을 살고 있는 분이잖아요. 전 생각이 그래요. 과거에 뭐 CL님은 더할 나위 없는 분이셨고 실수를 뭐 이렇게 더할 나위도 없는 분이셨고 저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죠? 조금씩 꾸준히 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나름대로 다 룰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좀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그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방에 제가 아마 저희 영향력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안정지향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 상그지님이 그 단타 매수를 노리는 거에 대한 우려와 좀 걱정 그리고 무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방송을 보시면 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24시간 막 정말 진짜 실시간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가지신 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어르신도 계시고 그죠? 이렇게 컴퓨터 자체가 엄청 힘드신 분들 아직 어리시니까 젊으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본인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개인벌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리 좀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드려봤습니다. 자, 뭐 홍통 부동산 재벌 증강 샌드박스 투자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눈여겨볼 만하겠죠. 샌드박스라는 그런 것들을 볼만할 필요가 있겠고 이게 그냥 단타 매수성일지 아니면 정말 장기 투자성일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겁니다. 샌드박스 종목 산 거냐 아니면 샌드박스의 그 회사와 이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장기간 얼마 동안 투자를 해줄게 이렇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3번 더 저점을 찍고 반등하려 할 때 이런 종목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후보군으로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더 1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한 걸까? 커진 의구심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볼까요? 이게 사실 이런 것들 자 찌라시 뉴스라고 하거든요. 좀 읽어볼게요. 자, 가장 큰 폰지 사기는 미국 체험 모기지 버블 터진다. 비트코인 대피. 비트코인으로 대피하라 이런 건가요? 자, 이것도 찌라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찌라시와 팩트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 연준 내년 3월 테이퍼링 종료 계획 본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가을 정도의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이제 그 2022년의 끝물, 그죠? 그리고 내년 봄 정도에 그 고점이 나온다면 최고의 고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올해 봄이죠. 그때 고점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었는데, 올해 봄 이후에는 무조건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단타성으로 계속 접근하는 말씀 드렸고, 일부 알트들, 메이저급이나 좀 덜 간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믿을 만한 종목들은 사실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해 주셔도 괜찮다. 그리고 매수는 일단 멈추어라. 그리고 일부 파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드렸던 것 같고요. 한 달 전인가? 그렇게 지금 시황이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뭐 떨어져서 여러분 손해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게 엄청 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손해는 나지 않는 상태이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도 11월 하순부터는 계속 드려왔던 것 같고, 아무튼 어쨌든 이게 그 양적 완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그 비용으로 인해서 돈을 찍어내서 막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증시가 실제 미국 GDP의 2배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보통 성평균이 아마 제가 GDP랑 비슷한 수준이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최대치거든요. 이 버블이 꺼져야 돼요. 이 버블이 꺼져서 비트코인을 뭐 대피를 한다, 아까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어쨌든 흔들릴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난 다음에 기회를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죠? 7부, 8부 능선에서 20%더 먹겠다고 전생사 올인하는 바보가 되지 마세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뭐 일본봉 요것들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이 사상 최고치 도달 가능한 이유와 걸림돌, 이딴 거 뉴스 안 봅니다. 폴리곤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예전에는 많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최근에는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적에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뉴스 같은 경우 홍콩 부동산 재벌 증지강, 샌드박스의 투자 발표. 그러면 요 사실은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사실성 뉴스예요. 그렇죠? 너 투자했다? 증지강 투자했다? 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뉴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겠죠. 아, 이런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방법론적으로 뭐냐, 코인을 산 건지, 아니면 그 대표들이랑 협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 협정을 맺은 건지, 그런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면 이게 거짓말 되는 거고, 거짓말짜리 찌라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요거는 의견입니다. 그죠? 커지는 의구심. 누가 커지는데? 10억 달러 어디서 뭐 누가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이거는 돈 받고 쓴 기사입니다. 100%예요, 이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돈 받고 쓴 기사입니다. 타상 최고치 도달이 가능한 이유? 이유 같은 소리가 앉아 있네. 이유 믿지 말라 그래서 빠진 이유, 떡락한 이유, 비트 뭐 코스피가 저거 뭐 빠지는 이유, 지나고 나서 이유 아무리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그 견적들을 예상을 해두시고, 지금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 잔뜩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빠지면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면서 자기 위안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찌라시성 뉴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 틀렸다가 아니라 일단은 조금 멀리 두고 보세요. 멀리 한 발짝 멀리 두고. 그냥 뭐 폴리곤이라는 종목이 이런 기술력이 있구나.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팩트 정보만 가지고 좀 검색하고서 이 폴리곤이라는 종목 줘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뭐 차트도 괜찮으면 요 종목이 요거는 장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1. 가장 큰 펀지 사기는 미국 채업 모기지라고 나오는데 버블 터진다.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 구석은 좀 많은데요. 조금 극단적인 기사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그로성, 뭐 돈 받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의견, 찌라시의 성격이 강한 뉴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사실과 좀 찌라시 의견을 좀 잘 구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죠? 음, 저 공부방 걸 좀 올릴게요. 네.
아까 전이었어요. 오후 4시 정도에 실버 은 얘기는 이거 지금 플러그 요 하여튼 은은 나중에 21 온스당 21달러 밑으로 빠지게 되면 한번 장투 이건 자식 물려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은은 제가 뭐 어깨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기본적 분석 이미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필요 없고 요 포인트에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진성이나 뭐 상패 가능성 있는 종목들보다는 현물이나 아니면 뭐 아마 코스피에도 있을 거예요. 영웅문에 가시면 이거 있을 건데 코덱스 은선물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사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오늘 한번 다시 사볼까. 요 자리 오면 존버가 가능한 포인트라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기다렸거든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오면 아마 지금 돈이 좀 없긴 한데 가전이랑 가구가 좀 그래도 아무리 알뜰하게 사도 참 현금이 많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어쨌든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30만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원래 처음에 50만 전후를 했다가 30만 전후로 수정을 하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좀 약하더라고. 해서 나누고 나서 사실 뭐 50만에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점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뭐 가릴 필요는 제가 좀 쪽팔리니까 가려놓긴 했는데 50만 수정에서 타점 놓쳤네. 송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행이 됐죠.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요 포인트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심심풀이 짬뽕이 아니라 심심풀이 땅콩이죠. 제가 그 운전 중에 글씨를 써서 그런데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도정, 소비 중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이제 여러분들 공개방에는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걸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다가 물릴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시고 또 뭐 저희 상그지님이나 이런 분들 보시고 한 건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룰이 있었을 테니까 만든 걸 먹고 이제 촬영하고 나가시잖아요. 우리 보시면 수익 얻으려고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지금 보시는 구간들이 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할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를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이제 좋아질 때 대비해서 제가 공부할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자, 자, 여기 1분이거든요. 여기에서 해서 5시 30분쯤에 공부용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딱 뭐지? 이것도 참 운전 중이었던 것 같은데. 운전 중에도 참 일하는 참 불쌍한 한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요 자리죠. 그쵸? 5시 8분 정도가 됩니다. 그죠? 요 포인트 거래가 들어오고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돌파를 하죠.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거래가 터지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하지만 나왔을 때는 신뢰성이 높다. 어렵나요? 1대1로 무조건 매칭 산다고 생각하고 사지 마세요. 다양한 변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꽤나 매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쌤이라는 작자가 여기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요거 빠질 때 제가 거래가 증가되더라고요. 여기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나온 것도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와가지고 제가 틀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체결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운전한다고 잠시 이제 맵이 찍고 뭐 그거 썼죠. 제가 그때 레일을 몰고 있어가지고 핸드폰 내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제 더 빠지더라고 이렇게. 근데 내비 세팅을 하고 여기서 요구안에서 더 빠지길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근데 거래가 더 들어오더라고. 요거는 이제 매력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서 요 뒤에 흐름을 계속 유사히 살펴봤더니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 때가 이제 결판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정도에 대한 가격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 정도의 가격대. 살짝 더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 지금 만들어졌었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김프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좀 이양해를 부탁드리게 디테일은 정말 맞지 않더라도 그랬을 때 상승을 했는데 요거 보시면 거래가 터지고 다이버전스 만들고 돌파를 했는데 요 거래량보다 다 조금 적죠. 아주 이상적인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입니다. 자, 그죠? 근데 물론 이 규모가 1분봉짜리이기 때문에 많이 뭐 꾸준히 갈 거냐 말 거냐는 부분 그 다음 문제야. 제가 이쯤에서 내는 모린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인자 내는 모린다. 5시 반. 인자 내는 모린다. 이게 뭐냐면 5시 반 여기죠?
여기인가? 여기다, 여기. 어때요? 딱 고점이죠. 그죠? 이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이제 나는 모릅니다. 5시 32분. 딱 요때요. 요도 다 올라가, 요때죠. 요때네, 요때 조금 더 앞이긴 한데, 요때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반등을 했으니까, 여기서 팔고 다시 사든, 아니면 일단 계좌 관리를 해서, 판만큼 다시 채우든, 어쨌든 로스커 세팅하고 일부 팔고, 여러분들 손해 안 나는 세팅을 하세요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뒤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집중해야 될 일이 생기면 이 차트를 못 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턴을 넘기는 책임을 좀 전가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공방에서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이제 웃기는 게요. 몇 대죠? 제가 메시지를 가리면서 여기 뭔가 올렸어요. 여기 1180만 원. 그죠? 여기죠? 여기. 이게 진짜 웃깁니다. 시간을 보시면 30분 캔들 이렇게 되잖아. 요때거든요. 요때구나, 요때. 요때죠, 요때. 10시 40분. 그죠? 10시 40분. 그죠? 딱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 저희 도발하지 마시고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있자. 얘기해도 그렇게 하죠. 그랬나. 항상 요런 이제 그 스페셜 올릴 때는 고점 인근일 때 많이 올린다라고 하죠. 그죠? 항상 같은 레파토리다. 제가 좀 도발 좀 하고 선동도 좀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목표치가 왔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뭐라고 할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요번에 지금 잔뜩이 좀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요 지점을 크게 이탈되지 않고 돌려준다면 여기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롱을 걸고 짤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빠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완벽한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는 돌파하게 여기가 여기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손절 쭉 세팅을 할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진입할지 말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아직은 보겠습니다. 아무튼 요 역헤드 숄더 흐름과 이런 고점에 대한 흐름들 잘 장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지요라는 걸 지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뭐라고 할까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해가지고 전부 다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여러분들은 먹잇감을 던져놓고 노리는 타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다른 것들 리플도 사실 언제였나 1시간 4시간 차트 정도 볼까요? 그 1,000원 밑으로 빠져주면 사볼만 하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때 샀으면 사실 여기 상당한 수익이 났었겠죠.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몰빵을 해가지고 풀 수익을 풀 이득을 걸고 싶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죠?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그리고 좋은 먹이감이 탁 벌리고 있다가 원하는 포인트에 오게 되면 그때 잡으시면 돼요. 그죠? 붙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폴리곤이라는 차트를 누가 물어보셨어요. 자, 녹화를 지금 3번째 뜨고 있어서 이번에 건 올리겠습니다. 좀 횡설수설을 해도. 자, 한쌤 차트 중에 알트 중에 폴리곤 일봉 추세도 살아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높은데 이런 경우 고점 차트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일단은 예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잘못된 겁니다. 계량하는 거고 거래량 늘리면서 올리면 물량 통계라는 말도 있길래 자 그럼 이분은 지금 변수를 거래량밖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적에 정말 많은 변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상승할 때는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상 우리가 임펄스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임펄스 파동은 1, 2, 3, 4, 5파에서 1파보다 3파가 더 강한 게 신뢰성이 높습니다. 5파는 더 강해져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웨이브 안에서는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래가 증가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 고점대가 거래가 가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상승 각도가 죽어들면 요거는 이제 안 좋습니다. 조금 보호점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거래가 폭등을 하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상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걸 본 적이지. 이렇게. 근데 이게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튀는 게 있어요. 내려가다가. 요거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또는 그냥 기어가다가 이게 밑도 끝도 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설거지일 가능성이 좀 매우 커요. 자, 그렇게 되겠고. 거래량 늘리면서 올린다라는 거. 거래량 늘리면서 또 올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거래량 늘리면서 올린다는 건 여기 지금 매도세가 많은데 이거 뚫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뚫으면, 이 거래량 멸련 지적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더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거래량이 터진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꾸 작은 걸 보시거든요. 그리고 폴리곤이나 차트 큰 것부터 좀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폴리곤이라는 차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업비트 상에서는 사실 월봉 분석이 좀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불가능해. 이 캔들이 여기서 터졌는지 거기서 터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래가 물량이 어디서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일봉을 또 보도록 하죠. 일봉도 마찬가지, 여기가 많은지 여기 많은지 볼 수가 없어요. 1시간 봉 정도 켜볼까요?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대치 여기가 물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봉까지 보셔서 이 물량이 많은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저항대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쪼그리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직 서재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맨날 새벽에 일하고 저기 출근하러 갔다가 볼일 보고 밤 10시고 막 그때 가고 옮기고 하기 좀 그래서 내일 꼭 해야지. 그런데 여기 일봉 정도를 보시면 최근에 여기 지금 뭐라고 할까, 월이랑 여기 좀 많이 몰려 있고, 여기는 사실 거래량이 없어요. 별로. 여기 좀 있고. 그죠? 그럼 이 거래량을 가지고 얘를 뚫어야 돼요. 사람 여기 많이 물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가초님이 어디서 홀딩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물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강력한 저항대 형성이 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항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래가 증가돼서 올라가는 건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죠? 올라가는 거, 조세도 살아있고, 아직까지 뭐, 최근 추세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쵸? 하지만 여기 거래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 어딘가에서 우리 과거에 업비트를 주축을 해서 여러 많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신나게 시원하게 한번 팔아먹고 남아있는 물량을 팔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본으로. 자, 두 번째, 여기를 뚫을 때 여기는 거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뚫을하면. 왜냐하면 본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외도세가 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뚫으면 이거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달라요.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인 차트라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상적인 차트라면 여기 뚫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짧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은 권장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차트가 나빠서 뭐 이거 뭐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카초님이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잡으셨다면 땅에 팔고 홀딩해 보세요. 아니면 홀딩 더 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신규로 진입할 때는 조금만 하시고요. 참, 한 개 더. 이런 흐름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게끔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에 관한 그런 생각을 보여준다면 얘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요 정도에서는 일단 저항을 한번 먹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뭐 이렇다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좀 애매하다. 반반 치킨이다.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은 거 갖고도 뭐 여기 하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얘기가 조금 행설수 살면서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뭐 방송이 별거 아닌 그런 30분짜리겠지만 저는 이걸 벌써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어요. 생각도 많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좀 뭐라고 할까, 오히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올리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역헤드 숄더의 흐름 그런 것들은 조금 책 공부를 좀 해두시고,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 드리는 건 초보분들도 이거는 알면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강사 출신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막 다양하게 뭐 엄청 많은 것들 다 알고 다 적용시켜서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다타에서 스캐핑해서 돈 벌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유튜버들 막 그런 것들 하면서 레퍼를 받으면서 떼부자가 되고, 그래서 막 수입차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1등에서 사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안 부럽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저는 했을 때 저 자신이 불편해서 못 있어요. 그냥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대가를 받고, 납득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르고, 그죠? 노력을 하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시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아서 하세요라는 편을 즐겨 쓰고, 둘 중에 하나만 잡고 그걸 또 하나를 더 청산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팔고 나면 다시 사야 된다, 뭐 여기서 사라 팔아라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분이 나가 아니잖아. 내가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좌가 다 내 거라면 내가 편하게 하겠지, 그죠? 적당한 선에서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해요. 어. 아무튼 항상 좀 기운 내시고, 그리고 2022년 시장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5배, 6배 벌어뜨셨던 분들, 원금 대비 뭐 선물로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 리스크 관리 차이트하게 하시면서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겁니다. 원회로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아마 지지고 뽑고 난리 칠 것 같거든요.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